나를 가장 나답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연습. 글을 쓰면서 최고의 나를 만나게 되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의 본심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 이러고 싶다가도 저러고 싶고, 이런 마음이었다가도 저런 마음이 된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본심이 여러 개인 이상 그 대화는 자꾸만 어긋나고 웃으며 헤어져도 결국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서로의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 본심을 한 가지로 줄이는 것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깊은 곳에 내 마음 말이다. 진짜 하고 싶은 말, 글쓰기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진심의 한 줄을 향해 가보는 일이다. 어떤 글이 좋고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굳이 한 가지 꼽자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본인이 알고 있는가이다. 누군가에게 읽히지 않아도 그것을 전제로 글을 써야 한다. 내 글의 첫 번째 독자인 나 자신을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글에 쓰는 모든 것은 그 한 줄로 향해야 한다. 글을 쓸 때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담으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담지 못한다. 물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본심을 찾을 수도 있다. 본심이 여러 개 있는 글이라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나는 반드시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결국 글쓰기는 나의 본심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6개월 동안 글쓰기를 도왔던 Y씨. 그녀는 글쓰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이 초라하고 바보 같았어요. 너무 비참했고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나의 선택이, 행동과 말이 결코 의미 없지 않았다는 것을요. 글을 쓰면서 그때의 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모습이 전혀 초라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아요. 그녀는 지금도 글을 쓰고 있을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표현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종이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떠랴.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붙일 줄 아는 사람인데 우리 인생은 언제나 글 바깥에서 훨씬 더 위대하다. 그 대단한 인생을 살아내자면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며 늘 갈등하며 싸워야 한다. 그것을 버텨내느라 마음은 늘 여러 개가 된다. 그래서 더 괴롭다. 그럴 때 본심을 줄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본심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 중에 진짜 내 마음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럴 때 글을 쓰는 것 아닐까?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을 천천히 알아봐 줄 수 있다. 글로만 나를 표현하지 않는다.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 준다. 말하기, 글쓰기, 그리기, 춤추기, 연주하기, 뭔가를 만드는 일, 배우고 가르치는 일, 누군가를 돕는 일, 사랑하고 다투는 일,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매 순간 우리를 표현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일이다. 그런 많은 것 중에 우리는 글을 택했다. 잠시 있다가 떠나가든 평생의 친구가 되어주든 아니면 인생의 기로마다 만나게 되는 글은 고맙게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게 운명처럼 만났더라도 글은 글로만 쓰지 않아도 된다. 글에는 문자 외에도 그림, 사진, 표, 그래프 등 다양한 것이 있다. 문자에서 조금만 비켜나면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모든 것을 문자로 표현하던 시대는 끝났다. 책을 펼치면 한쪽에 들어가는 양도 현저히 줄었다. 성인 도서에 그림이 들어가는 일도 아주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가는 중이다. 더욱이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든 그것은 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닐 것이다. 글 말고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자. 그럴 때는 글을 꼭 글로만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보자. 우선은 짧든 길든 한 편을 완성하고 그것을 쌓아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한 편을 완성하지 못한다.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은 살아가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늘어놓는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똑부러지게 말한다. 읽고 쓰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같이 해보자고 설득 아닌 설득도 한다. 글쓰기를 멈출 수는 없다. 표현 수단을 총동원해 보는 것이다. 글 옆에 사진도 배치해보고 좀 못 그리면 어떠냐는 마음으로 그림도 넣는다.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나 그래프로 바꿔도 좋다. 그럴 때 생각과 감정이 더 잘 표현되기도 한다. 글 이외의 것들에 좀 의지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글을 쓰다 보면 그것만이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줄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면 자신의 글에만 의지하려 들고 글로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지기도 한다. 글 안에서만 행복하고 바깥에서는 불행을 자처한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나를 표현해 주는 많은 것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글이 나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찾아보자.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글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일이다. 나 자신을 믿고 써야 한다. 어떤 주제로 쓰든 한 사람이 쓰는 글의 시작과 끝은 나 자신이다. 중간에 어떤 길로 들어가서 헤매다가 넘어지고 다시 길을 내다가 새로 배워 전혀 새로운 길에 빠진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로 귀결된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하든 그 끝은 나를 향한다. 나를 쓴다는 것은 나의 경험, 내가 공부한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풀리지 않는 나의 물음, 내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 등의 총합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일부를 보여줄지언정 나 자신은 아니다. 한 편의 글이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다. 오랫동안 갖고 있는 주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주제, 그래서 결국은 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믿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모든 글쓰기는 연습이다. 글은 내가 아니다. 할 말이 많은 주제로 쓴다. 당당하게 연습하듯 써야 내 안의 언어들이 비로소 숨을 쉰다. 그러니 글을 쓰겠다고 결심하는 대신 주제를 갖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글쓰기 방법은 최대한 있고 내 주제에 대해 자유자재로, 그러나 꾸준히 말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간절하다. 시인 릴케는 이제 막 시를 쓰기 시작하는 얼굴 모르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늘 당신 자신과 당신의 느낌이 옳다고 생각하십시오.
글쓰기에는 안전한 꽃길이 없다. 아무도 걸어간 적 없는 풀이 무성한 길 위에서 완벽을 추구하진 말자. 다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 위해 나답게 살기 위해 나를 믿고 쓴다. 이것이 글쓰기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힘이다.